좋은 아침입니다. 1월 6일 보탁 후에 보험 재테크 이슈 시작합니다.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도 간편하게 CT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참여연대나 시민단체 그리고 의료계와는 사뭇 다르게 국민의 78%가 자신의 개인 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자차로 출퇴근하다 사고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법원의 판결 내용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보험은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이기 때문에 다양한 조정의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이번에 전미경제학회에서 나온 몇 가지 위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 재테크 전략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펫보험들은 2007년부터 출시가 됐지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그 진단을 내리거나 또는 검사를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정확성, 어떤 기준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험사와 또 이제 소비자 간의 어떤 분쟁들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상품이 뭐 물론 이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판매되기 전에도 큰 문제였지만 지금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실 다 해소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러한 그 분쟁의 소지들이 분명히 있었었고요. 무튼 이러한 고양이와 강아지의 어떤 그 질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단층 촬영이라고 하죠. CT 이러한 장비가요. 굉장히 쉽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번에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CT를 촬영할 때 이제 방사선 때문에 어떤 특정 공간에 들어가거나 또는 전신 마취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었는데 이 장비는 그러한 것도 필요 없이 굉장히 간단하게 그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기술 발전들이 결국은 시장의 모호성을 이제 개선시켜서요. 이러한 이제 펫보험 시장을 좀 더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제 분쟁 같은 것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좀 됩니다. 자, 뭐 보험도 이제 모바일로 선물하세요. 상품권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은 그냥 쉽게 웃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 78%가 난치병 치료에 자신의 개인 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20세 이상 국민 500명한테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 실제 이제 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의료계에서는요, 이 환자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뭐 이거를 갖고 일부에서는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시장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요. 필수적인 시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반대에 부닥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시장이 분명히 열려서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더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국민들의 어떠한 인식이 결국은 반대하는 입장에 그러한 서 있는 사람들의 인식도 바꿔놓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좀 확대돼서 좀 더 정확한 어떠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시장에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자, 자차로 출퇴근하다 사고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본다. 사실 2016년 9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냈습니다. 어떻게 불합치 결정을 냈냐면은 이전에는 산재보험법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그 관리하에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이제 자기 차로 출퇴근한 것은 사실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차로 출퇴근하다 사고 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약관이죠. 이러한 이제 법적 근거가 2016년 9월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이제는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자, 2016년 9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A씨는 언제 사고가 났냐면요. 2017년 11월에 사고가 났고요.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거절을 당했죠. 왜 거절을 당했냐면 헌법 불합치 판정은 2016년 9월에 결정이 났지만 어떤 단서가 붙었냐면요. 부칙에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 시행일이 2018년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정은 2016년 9월에 났고 시행은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2017년 11월 사고가 난 것은 사실 이 시행령 이전 사고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 또한 이번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행령 이전의 사고라도 소급 적용한다라고 결정이 나면서 결국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그러한 판결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산재보험법상에서 자차로 출근해도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는 것은 시행령이 아닌 2016년 9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이 시점 이후부터 적용을 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결정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이전 사고도 소급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과거의 사건 몇 건 이제 사건들이 이 부분 때문에 좀 이제 그 논란이 됐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다. 예, 보험 해지하면 손해죠.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많은 이제 그 설계사 분들 중에 일부가 잘못 이제 판단하는 것이 뭐 보장 기간이라든가 보장 범위만을 놓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 하나가 이제 보험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장 범위가 일부 협소하거나 보장 기간이 짧다 그래도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면 이 부분이 상품의 어떠한 해지를 결정짓는 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소비자분들은 정보의 격차 때문에 사실 보험 설계사분들이 그냥 말만 하면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렇게 몰아가는 거는 아주 굉장히 쉽습니다. 뭐 물론 많은 보험 설계사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 설계사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아, 최근에 많은 보험 설계사 분들이 과거의 보험을 잘 모르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보험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좋은 보장성 보험을 공부하는 방법은 과거의 보험을 많이 경험해야 되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 설계사 분들이 과거의 보험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들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함부로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죠. 뭐 제가 예를 좀 과격하게 들었지만 삼성생명 여성시대 같은 경우 중에 뭐 예를 들어 70세 만기로 가입되어 있는데 요실금 500만 원 수술비 주는 거 뭐 이거에 대한 사례들은 뭐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언급을 안 하지만 단지 이게 모르는 분들은 70세 만기라 해서 그냥 해지해 버리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기존의 보험을 함부로 판단하고 해지하는 거. 이 함부로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보장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쉽게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품이 실제 보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약관 내용은 다 보지 않고 단순히 이러한 그 표면적인 내용들만 보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보험들은 사실 굉장히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장점들이 많이 그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뭐 납입 면제 기능들이 숨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특히 보험료까지 따져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보험료는 간과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무조건 능사만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들 여기서 제시하는 거고요. 첫 번째 방법은 유니버설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기능 뭐 다 아시다시피 잠시 중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 보험료가 나간다라는 거고요. 이
대체 보험료가 소진이 되면 이 이제 유니버설 기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잠시 중단하는 기능이 이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상품을 잠시 중단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뭐 감액이죠. 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감액 완납 이런 제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감액이라는 것은 보험료를 줄여가는 겁니다. 물론 보장 금액이 줄지만 어떻게든 이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갖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감액 완납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15년 보험 생활 했지만 16년째 이제 접어들었는데 감액 완납을 실제 시행하려고 했지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환급금이 충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해도 보장 금액이 너무 줄어버리니까 실제 시행한 경우는 없는데, 무튼 이러한 방법들이 좀 있다. 그리고 어,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약관 대체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하시고요. 리모델링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한테만 이런 리모델링 컨설팅을 받지 않으시는 게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뭐 헬스케어 키우는 보험 업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요즘 SNS에도 몇 차례 언급이 됐었습니다. 건강검진 통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이를 이제 좀 제대로 정밀검사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어렵죠. 뭐 대학병원만 줄 서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비용 같은 경우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뭐 물론 이제 실비보험 같은 경우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인 검사가 가능한데요. 물론 이거는 소비자의 선택이지만 실제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험에서 헬스케어 서비스가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진료 예약도 해주고, 간호사가 병원에 동행까지도 해주고, 건강 상담 서비스도 해주고,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 특히 보험 설계사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SNS에 올려줬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결국은 보험 상품의 세일즈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작년 말 마지막 강의에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었는데, 보험이 이제는 보험 상품으로만 판매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명품 보험이라는 좀 이렇게 이제 네이밍을 하면서 보험 상품 세일즈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가미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뭐 일부 보험회사는 가입 금액이 어느 정도 이제 고액 계약이죠. 어느 정도 이게 고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준은 좀 다르지만 이럴 때 제공을 한다라거나 일부 특약의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이제 제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이 있다라는 거, 이러한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업계에서도 또는 영업 시장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좀 잘 활용하면 굉장히 판매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재택 관련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쥐라는 동물이 뭐 우리 이제 12지간이라고 하나요?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동물 중에서는 굉장히 약한 동물에 속해 있고 조그만 동물에 속해 있지만, 뭐 미키마우스 같은 거라든가 톰과 제리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영악한 그 동물로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테크를 잘하는 동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판단할 수 있는데, 일단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2020년 부동산 시장은요, 뭐 다 아시다시피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고가주택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된 거는 분명하지만, 앞으로 이제 신축 아파트를 구하기 위한 청약 경쟁이 엄청나게 뜨거워질 것이다. 특히 다 아시다시피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이 시장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당연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강남 아파트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보지만 그 신축 아파트를 위한 분양 시장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2019년에 부동산밖에 없다, 결국 부동산이다라는 얘기가 팽배했지만 결국은 말해가면서 대책이 나오고 주식시장이 조금씩 반전으로 돌아서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2020년에는요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베트남이나 미국 주식형 펀드 이러한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올해 제도권으로 들어온 P2P 상품, 뭐 다시다 피어투피어라고 해서 개인 간의 이제 어떤 대출 시장, 중개 시장인데, 이 시장의 상품들이 좀 더 좋은 재테크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ELS 시장도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정보기술주나 또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게 좀 주식시장을 좀 이끌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좀 적극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전문가의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시장이 어떻게 갈지 굉장히 두려운 게, 일단은 미국과 중동에 이제 이 불안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전미 경제학회에서 세계 경제 3대 리스크를 이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인 갈등,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각국의 돈 풀기 한계 상황에 돌입됐다라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과 신흥국이 더 힘들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실마리를 좀 보이면서 이것이 시장에 굉장히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이제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 확실하게 먹히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란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가 80에서 90달러까지 가게, 배럴당 80에서 90달러까지 가게 되면 이것이 엄청난 어, 어떻게 보면 시장에 그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뇌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실마리는 타고 있지만, 이것이 늘 그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어, 계속 금리를 낮춰서 시장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었는데, 이제는 뭐 더 내릴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위기가 딱 터지게 되면 손 쓸 방법들이 이제는 거의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3대 리스크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주식시장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의 주식시장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신흥국들에 대한 기대, 뭐 달러 약세에 대한 이러한 얘기들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갖고 조금 위험 자산으로서의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절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들이 늘 상존하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비중도 좀 갖고 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금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좋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늘 몰빵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갖고 가면서 그 고위험군에 너무 몰빵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테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실 바라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